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제 제법 날씨가 서늘해진 게 가을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 방안인 애널리틱스 인 모션, 즉 움직이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인플라이에서 한국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선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파트너사 중에 한 곳인 저희 유클릭의 엔지니어분과 함께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해커사원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유클릭의 엔지니어인 길태우님께서 유클릭 대표로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 인플라이 데모 시험 및 그리고 해커선에서 구축한 사례들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엔지니어인 손지우님은 오늘 스튜디오에는 못 나오셨는데요. 이따가 마지막에 혹시 인플라이나 드루이드에 대한 기술 질문이 있으시면 원격으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 방안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시간이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의사결정은 시간에 민감하고 또 시기를 놓치면 비용이 수반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는 매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신 데이터와 가장 빠른 통찰력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카프카나 키네시스 같은 메시지 버스가 나오면서 스트리밍 데이터의 시장 전환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데이터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볼 때 다양한 인텔리전스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실시간 운영 및 가시성을 확보하고 또 현재 및 과거 데이터를 연관해서 이제 상황인식 기반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또 모든 데이터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대화형 쿼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매 순간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에 끊임없이 실시간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면 고객의 세일즈 및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을 하고 더 나은 그 사용자 경험을 구축하면서 이제 고객들에게 그 통찰력을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기업이 발맞춰야 하는 변화 속도에 맞는 그 데이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통찰력을 소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른 통찰력을 확보하고 또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려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분석은 이제 스트리밍 분석 그리고 배치 분석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스트리밍 분석은 이벤트 스트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도록 설계가 됐지만 사전 정의된 쿼리만 처리할 수 있고 또 애드훅 분석이 이제 컨텍스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배치 분석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설계가 됐지만 과거 데이터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루 이상 걸리는 그 일반적인 배치 작업이 약간 이 통찰력을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애널리틱스 인 모션, 즉 움직이는 분석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인데요. 애널리틱스 인 모션은 이제 모든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대화형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고 또 두 가지 분석의 장점을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애널리틱스 인 모션을 활용하면 이제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이제 쿼리에 액세스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이제 데이터 이면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까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쿼리 속도 제공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자 범위랑 유즈 케이스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널리틱스인 분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설계를 하면
미션 크리티컬 인사이트를 위한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분석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저희가 데모로 시연을 해드리겠지만 우선은 빠른 쿼리 속도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대규모의 데이터셋, 그리고 수많은 동시 사용자가 있더라도 실시간 및 히스토리컬 데이터에서 에드 쿼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으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틱스 인 모션에서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 순간부터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대화형 쿼리를 지원함으로써 그 다음 쿼리가 인사이트로 전환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얻는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이런 경험을 현재 데이터 분석 스택 사용자 혹은 고객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면 현재 갖고 계시는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제한 없이 1조 미만의 쿼리 응답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초당 그 수백만 개의 그 이벤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또 수천의 동시 사용자들이 어떻게 디테일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데이터나 과거 데이터에 대한 기존 보고서나 대시보드에 활용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배치 데이터만 분석해도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사용자 수나 API 호출 쿼리 수에 대한 동시성이 낮은 경우에는 성능도 좋고 경제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초가 중요하고 엔드 유저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대화형 쿼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SLA를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스트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경고, 실시간 알람 같은 경우 데이터가 도착하는 즉시 이벤트 스트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엔진은 대규모의 고차원 데이터에 대한 진정한 분석 및 탐색이 불가능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 및 과거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또 많이 사용하시는 그 검색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테라바이트 규모의 검색에는 적합하지만 이러한 플랫폼들은 실시간 및 과거 데이터의 그 에두 분석에 필요한 대규모라든지 아니면 고차원 분석, 그리고 수많은 동시 사용자를 지원하고 유연성을 충족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애널리틱스 인 모션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요구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빠른 쿼리 속도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확장성, 그리고 실시간 및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도입 가능한 가격 및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없으면 SLA를 충족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현재 개선점을 찾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인플라이가 필요합니다. 인플라이는 업계 리더로서 모든 규모의 실시간 대화형 분석을 위해서 새로운 범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인플라이는 실시간 분석 및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파치 드루이드라는 오픈소스로 구축이 되었고요. 인플라이는 규모나 사용자 수에 관계없이 데이터와 빠른 쿼리 속도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생성되는 순간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없이 바로 쿼리할 수 있고요. 또한 매우 효율적인 데이터 아키텍처로 TCO를 절감합니다. 저희 인플라이의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라이는 모든 클라우드와 대규모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대화형 분석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분산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고유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괄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프카나 키네시스가 있는 경우에 인플라이는 스트림 데이터가 도착하자마자 메모리에 저장해서 데이터가 도착하는 즉시 쿼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백로그를 생성하지 않고 많은 양의 데이터 수집을 충족하도록 유연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빠르고 확장성이 뛰어난 쿼리 엔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아파치 드루이드, 인플라이 드루이드인데요.
드루이드의 최적화는 이제 쿼리 및 동시성 전반에 걸쳐서 엄격한 SLA를 이제 충족하도록 대규모에서도 업계 최고의 로우 레이턴시 응답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아키텍처로서 더 많은 범용 하드웨어로 확장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 세 번째로 클러스터를 간편하게 관리하고 최적화하고 또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발자 도구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 매니저는 이제 클러스터 관리 툴로서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운그레이드하고 뭐 껐다 켰다가 하는 등의 이제 전반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플라이 클래러티는 성능 모니터링 툴로서 어떤 뭐 슬로우 쿼리가 있을 경우 이제 뭐 그 슬로우 쿼리를 파악하고 또 어떤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그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 인플라이 피봇이라고 하는 이제 UI 도구가 내장이 되어 있고 고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빠른 슬라이스 앤 다이스 분석을 쉽게 수행할 수 있고 저희가 피봇을 꼭 사용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피봇뿐만 아니라 API를 통해서 갖고 계시는 커스텀된 UI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타사 그 시각화 툴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통합도 가능합니다. 그 데이터 아키텍처 플로우인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로부터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들은 카프카나 키네시스 같은 스트리밍 그 데이터 전달 플랫폼에서 별도의 뭐 전처리 파이프라인 없이 스트림 데이터를 인플라이로 바로 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스트리밍 데이터 전달 플랫폼에서 어떤 뭐 스팍 같은 시스템을 사용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뭐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치 형식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배치 또 스트리밍 형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은 인플라이 플랫폼에서 저장하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인플라이 그 피봇이나 혹은 뭐 갖고 계시는 커스텀 UI 등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쿼리들을 섭세컨 단위로 1초 미만의 쿼리 속도로 빠르게 대화용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기술자 사용자들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또 유즈 케이스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라이의 유즈 케이스는 크게 운영 인사이트, 또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운영에서는 뭐 통합 모니터링, 또 네트워크 퍼포먼스 분석, 보안, IoT 분석 등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시고, 또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사용자 행동 분석, 클릭 스트림 분석, 위험 사기 분석 등등의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외부 사용자들을 위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플라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인플라이 인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인플라이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의 백오피스에서 어떤 뭐 주간 보고서에서부터 또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비즈니스에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의 이제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쿼리 속도가 1초 미만으로 빠르다는 건데요. 고객 또는 파트너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동시 사용자가 뭐 수백이 돼서 동시 쿼리가 늘어나더라도 성능은 변함없이 일관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고객을 위한 분석 서비스, 뭐 예를 들면 광고사에서 광고 효과를 분석하는 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제 서비스에서 머천트들에게 트랜잭션 분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금융 혹은 뭐 보험사 쪽에서 사용자들에게 분석 서비스를 포함한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하시거나 혹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사용자 분석 기능을 이제 포함해서 제공하는 경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유즈 케이스나 혹은 혹시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따가 이제 설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고객 사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그 싱가포르에 있는 DBS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 중에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BS는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DBS는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실시간 사기 감지, 그리고
이제 임직원 행동 분석을 위해서 인플라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자금 세탁 방지랑 사기 방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BS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먼저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돈 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들을 탐지하고 그 후에 이제 그 거래들이 진짜 자금 세탁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제로 자금 세탁 행위를 이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DBS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 및 이제 SQL온 하둡 기술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단점이 6개월치 이상의 데이터에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 쿼리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플라이로 교체를 했고요. 그 결과 2년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기 방지 시스템은 기존의 이제 배치 기반으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기 행위를 탐지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사기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야 이제 후속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인플라이를 사용을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사기 행위를 탐지할 수가 있게 됐고 사기 행위로 인한 거래가 미처 발생하기 전에 그 패턴을 분석해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플라이를 도입한 이후에 이제 DBS에서는 이제 사후 대응 시스템에서 사전 대응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더 큰 어떤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사기 행위에 대한 이제 대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뛰어난 확장성으로 500ms 단위의 레이턴시로 하루에 500개 이상의 이벤트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제 머신러닝 지원으로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놓치지 않고 완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는 다들 아시는 기업 중에 하나인 글로벌 소비자 가전 회사 사례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공급 체인 분석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이 회사는 이제 미국에 소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제품의 제조는 이제 중국의 다양한 공장에서 제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레거시 오라클 시스템으로 대규모 공장에만 이제 배포를 하고 공장별로 교대할 때마다 이제 보고서를 전달받아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작은 공장들은 이제 그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해서 이제 수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제조 공급망에 대한 이제 통합 뷰는 확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보고서를, 그러니까 각각 공장에서 올라온 그 보고서를 취합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라이로 지금 크고 작은 모든 규모의 공장에 배포를 하면서 이제 모든 공장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래서 리포트 및 분석 작업이 굉장히 수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대 이후에 계속 보고서를 생성해서 취합하고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신에 이제 교대 중이라도 어떤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당 한 1000개 정도의 쿼리를 실행하고 있는 이제 10,000명의 글로벌 사용자들이 각자가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분석하고 업무에 활용하고 이제 업무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를 도입한 이후에 이제 모든 제조 공정을 실시간으로 또 글로벌로 어디에서든 바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현상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중간에 어떤 반품된 리퍼 제품이나 어떤 결함이 발견된 그 경우에도 그 결함을 파악하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됐고 또 중간에 누락되거나 잘못 보고되는 일이 없어서 실제 수익률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포춘 100대의 유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통 분석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최종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분리하고 또 온라인 판매랑 오프라인 매장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를 약간 세분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핫데이터라고 하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빠른 쿼리 속도로 즉각적으로 분석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랑 저희가 말하는 콜드 데이터, 즉 이제 쿼리 대기 시간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분석가들이 약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나눠서 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셨고요. 여기에서 또 기존에는 이제 월별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좀 주별로 아니면 일별로 하루당 데이터를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이제 인플라이를 용도에 따라 활용함으로써 이제 핫데이터에 대한 빠른 쿼리 및 통찰력을 제공하고, 또 콜드 데이터 분석은 기존에 구축을 해놨던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인플라이를 통해서 이제 레거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지원할 수 없는 속도, 좀 빠른 쿼리 속도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일간, 주간, 월간 데이터들을 이제 그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이를 도입한 이후에 이제 이 회사에서는 그 조달팀에서는 각 제품별로 약간 빠른 판매 분석을 통해서 수요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재고를 확보하는 등 이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연간 2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 핫데이터, 또 그 빠른 쿼리로 즉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이제 인플라이를 사용함으로써 5배에서 10배 정도 빠른 쿼리 속도로 이제 사용자들에게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분석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플라이의 코어 엔진이 아파치 드루이드라는 오픈소스 데이터 분석인데요. 저희 그 파운더들이 최초로 광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빠른 쿼리를 가능하게 하고자 아파치 그 프로젝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광고업계에서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고요. 이 회사도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잠깐 사이트로 이동해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f analytics, you just have to show the dimension you want to compare while showing the time dimension. For example, let's compare iOS and Android performance over the past week. First, we'll make sure time is in the show bar. Then, we'll add OS and adjust the time frame as needed. You can now see how the values of the OS dimension trend over time.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다들 아시는 큰 회사인데 이제 광고주랑 퍼블리셔들한테 광고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비디오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이용자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광고를 뭐 분석하는 방법을 약간 이제 가르쳐주는 약간 튜토리얼 비디오인데요. 그래서 이 이제 그 분석 서비스가 인플라이를 기반으로 구축이 됐고요. 그래서 그 회사의 내부 관계자들은 이제 광고 플랫폼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 외부의 뭐 광고주들, 뭐 퍼블리셔들, 뭐 광고 그 외부 관계자들은 광고 캠페인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수천 명의 내부 및 외부의 동시 사용자들이 문제없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 및 저희 보안 기능으로 각 사용자들이 각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음 광고 캠페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 사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각기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로 내부 및 외부 사용자들에게 분석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에 설립이 됐고요. 저희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아파치 드루이드의 개발자들이 상용 솔루션으로 개발한 풀스택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시아에서도 네이버나 차이, 그리고 DBS, 아틀라시안 등등 해서 다양한 고객사에서 인플라이를 활용해서 빠른 데이터 분석 및 통찰력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솔루션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은 저희 유클릭의 길태훈 엔지니어께서 인플라이 드루이드랑 피봇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데모를 시연하겠습니다. 데모 화면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드루이드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인플라이 피벗으로 분석하는 시연을 진행한 뒤 저희가 해커톤에서 발표했던 병원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드루이드 콘솔 화면입니다.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커넥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카프카, 키네시스 등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S3, HDFS 등을 통해서 배치 형식으로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위키피디아는 저희가 카프카로 수집했기 때문에 카프카로 예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트스트랩 서버에는 카프카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 호스트명과 포트 번호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토픽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토픽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토픽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스 데이터에서는 원하는 데이터 파싱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풋 포맷을 보시면은 JSON, CSV, regex 등등 여러 포맷이 있는데 저희는 JSON 형식이기 때문에 JSON 포맷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스 타임에서는 이제 타임스탬프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데이터에 여러 시간 데이터가 있으면 그중 원하는 시간 데이터 필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위키피디아 타임스탬프는 하나이므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포맷은 옵션이 다양하게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트랜스폼 화면에서는 기존의 필드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제로 현재 보이는 필드 중 에디드 필드와 커멘트 렌스 필드를 조합해 보겠습니다. 네임에는 새로 생성할 필드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에디드 필드와 커멘트 렌스의 숫자 값을 더한 값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 두 필드를 더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새로운 필드에 에디드 숫자 값과 커멘트 렌스 숫자 값이 더해진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터에서는 존재하는 데이터들 중 필요한 데이터들만 조건을 지정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입에서는 어떤 조건을 활용할 것인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셀렉터 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예시로 디멘션에 이제 원하는 컬럼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밸류에는 이 컬럼에서 어떤 값들만 보겠다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isRobo 필드에서 false 값만 보겠다고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figure 스키마에서는 필드 타입이 long인지 string인지 확인 가능하며 롤업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에서는 데이터를 어떤 시간 단위로 묶을 것인지 지정합니다. 지금 적용하는 위키피디아는 실시간 데이터이기에 hour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정들을 지정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오프셋 사용 여부만 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퍼블리시는 지금까지 설정한 데이터 소스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는 에러 처리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스펙에서는 지금까지 UI에서 지정한 설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설정이 저장되고 데이터 수집을 실행합니다. 인젝션 화면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소스에서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는 파티션 페이지에서 저희가 설정한 데이터의 시간 설정별 묶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 데이터라 hour로 지정해 놨었는데 스타트와 엔드를 보시면은 각각 1시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는 현재 어느 서버의 어느 포트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 화면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온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키피디아 데이터들입니다. 드루이드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은 시각화 툴인 인플라이 피벗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큐브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루이드에서 생성한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데이터 큐브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름을 위키피디아 2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션 페이지에서는 이제 필요한 디멘션 컬럼들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디멘션을 수정하고 사용자에 따라 디멘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유저라는 디멘션이 필요 없으시면은 여기 있는 휴지통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유저 디멘션이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유저 필드를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서제션에서 유저를 체크하신 다음에 Add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유저 필드가 다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 소스로 여러 개의 데이터 큐브를 생성할 수 있고 또한 각각 데이터 큐브의 디멘션이나 매적값 설정을 원하는 대로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한 대로 데이터 큐브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하루 동안 약 40만 개의 이벤트가 발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에서 이제 기간 설정을 바꿔보면은 지난 1시간 동안 약 2만 개 정도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7일 동안에는 약 200만 개의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가 늘어나더라도 쿼리 속도 지연 없이 바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럼 지난 하루 동안 이제 채널별로 이벤트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널 디멘션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지난 하루 동안 채널별 이벤트 발생 수를 테이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타임 디멘션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라인 차트로 바뀌면서 채널별 이벤트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추가해서 자동으로 추천되면서 라인 차트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원하시면은 이렇게 다시 테이블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에리어 스택 혹은 바 차트 등으로 원하시는 걸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필터에서 채널 중에 영어 위키피디아 채널과 한국 위키피디아 채널만 추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화면에서 영문 채널의 이벤트 수와 한글 채널의 이벤트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별로 활동량이 많은 유저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유저 디멘션을 추가를 했는데 이러면은 영문 채널과 한글 채널에서 시간별 활동량이 많은 유저 순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조금 긴데 유저 중 활동량이 많은 탑5만 나오게끔 리미트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값이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매적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매적값들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데모에서는 옵션이 많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판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 이제 판매 금액이나 순수익, 발생한 비용 등 다양한 값을 선택해서 분석하고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플라이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가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건데요. 기존의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컴페어 기능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과거 원하는 기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previous period를 선택을 했고 이제 하루 전과 비교해서 이벤트가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이 change 부분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대비해서 영어 채널에는 대략 10,000건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웃 쪽에서는 대략 7,000건, 약 420%가 갑자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플래시를 통해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면서 데이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벗에서는 알람 설정도 가능한데요. 지금은 영문 데이터인데, 영어 채널인데 저는 이제 한글 채널로 바꿔서 시간별 추이를 한번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알러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 한글 채널에서 이벤트가 600개가 넘어가면은 이제 알람을 띄우는 것을 설정을 해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600개로 값을 지정을 해주시고, 이곳에서 이제 슬랙이나 이메일 등 원하는 방식으로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만든 이 설정을 대시보드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석이 필요한 차트를 추가해서 원하는 대로 대시보드를 추가, 수정, 삭제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방금 추가한 테이블이 맨 아래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만든 대시보드 예시입니다. 이 대시보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제일 먼저 보이는 이 숫자 데이터는 총 이벤트 수를 나타낸 것이고, 아래에 있는 파이 차트는 채널별 데이터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분당 채널별 이벤트 수를 그리드 대시보드로 나타낸 것이고, 아래 보이는 것들은 이제 유저별 페이지 업데이트 현황을 생키로, 실시간 데이터 현황은 라인 차트와 에리아 스택 차트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그래프들을 한눈에 보기 쉽고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시보드 상에서도 필터를 적용해서 바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시보드의 일정 기간을 선택해 분석하고 싶으시면은 전체 필터에서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1시간, 6시간, 하루 각각 제가 선택을 하는 대로 대시보드 전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됩니다. 역시 규모가 크더라도 동시 사용자가 늘어나더라도 일관적인 1초 미만의 쿼리 성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어 채널 데이터만 보고 싶으시면은 파이 차트에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채널을 클릭하시면은 전체 대시보드에 있는 데이터가 영어 채널 관련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보니까 새벽 6시쯤에 이제 갑자기 사용량이 늘었는데,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시보드에서 확장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다시 이렇게 분석하는 화면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분석을 즉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데이터를 아주 쉽고 빠르게 분석하고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기획, 영업, 마케팅, 파트너, 고객들이 각각 필요한 데이터를 셀프 서비스로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큐브와 대시보드는 사용자별로 필요한 만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플라이에서는 데모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규모가 커지더라도 또 동시 사용자가 늘어나더라도 1초 미만의 쿼리 속도로 일관적인 성능을 지원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연동해서 비교하면서 한눈에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특정 조건에 대해서 알람을 설정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대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데모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화면은 글로벌 유통사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세일즈 트랜잭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리전별로 나눠져 있고요. 세일즈 볼륨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 이 데이터들은 카프카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탑 프로덕트를 보시면은 과거 데이터랑 비교해서 변동 사항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미국 데이터를 클릭해서 미국 데이터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다 미국 데이터만 미국 관련 데이터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 확인을 해보니 네, 캐논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네요. 여기에서 Explain 버튼을 누르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네, 그럼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제품이 미국 내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월로 바꾸면은 이제 10빌리언 트랜잭션이 있었고 약 1.1빌리언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특정 기간만 제가 한번 이렇게 떼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기간을 각각 선택해서 셀렉트를 누르면 되고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주말에 이제 트랜잭션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영업장에서 가장 많이 팔렸는지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타임 지우고 스토어 아이디를 한번 추가를 해서 네, 이렇게 한번 봤더니 지난 30일간 뉴욕에서 가장 많이 팔렸네요. 제가 아까 컴페어를 지웠는데 컴페어랑 비교를 해봤으면은 네, 과거 데이터랑 비교를 했었어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는 뉴욕 쪽에 좀 더 많은 재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고관리 직원이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해야 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히스토리컬 데이터랑 비교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재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재고 부족으로 판매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해커톤에서 발표했던 병원 데이터 예시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로 CSV 배치 형식으로 수집했습니다.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업무에 따라 필요한 대시보드를 여러 페이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병원 현황, 약재고 현황, 응급실 이렇게 세 가지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병원 현황을 보시면은 현재 접수 인원 및 수납 금액, 의사별 환자 수 및 유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진을 위한 대시보드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필요한 필터를 적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데모를 위한 배치 데이터 통계 자료 정도로 보실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의사별 환자 수 및 유형을 분석하고 독감 유행이라던가 특정 질병에 대한 추세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약 재고 현황 대시보드를 구성해봤습니다. 약 재고 현황을 보면서 약품 사용 추이에 따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응급실 화면을 통해서도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구간들을 선택해서 환자 유형을 분석하고 응급실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데모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Q&A 지금 질문 올려주신 것들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손지훈님께서 우선 몇 가지 답변을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네, 먼저 읽고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데이터 소스의 대상이나 유형은 제약 없이 연계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지훈님께서 드루이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루이드는 쉽게 얘기해서 아주 빠른 올렛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렛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분석 쿼리를 많이 처리하는 걸로 최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키마는 보통 이제 스타 스키마나 스노플레이크 스키마 같은 형태로 모델링 되어 있을 때 최적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드루이드는 여기에 조금 더 최적화된 데이터 모델링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다 할 때 드루이드를 사용하면은 이제 매우 빠르게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 사용자 관점에서의 장점도 좋지만 솔루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기능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분석이 가능해지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즉, 메모리 파이프라인으로 분석하는 것인지, 그 경우 분석 알고리즘 학습, 개선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실시간 스트림 분석을 위해서 인플라이가 사용하는 기술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스트림 데이터가 인플라이에 들어오면 이 데이터는 먼저 쓰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순간부터 바로 쿼리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이 메모리 계속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이제 메모리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 죽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디스크에 내리고 메모리를 비워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디스크에 계속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데이터가 일정 정도 쌓이면 이 데이터를 S3나 F3나 HDFS 같은 딥스토리에 저장을 하고 나중에 이 데이터를 다시 인플라이 클러스터에서 로딩을 해서 이게 최적화한 형태로 저장을 해서 분석 쿼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림 데이터가 들어와서 메모리에 저장되고 딥스토리에 저장된 다음에 인플라이 클러스터에서 다시 로딩하는 이 일련의 과정 중에 그 어떤 경우에도 다운타임이 없이 인플라이는 이제 이 스트림 데이터를 바로바로 분석 쿼리에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따른 속도 이슈와 저장소에 대한 서버가 필요한 것인가요? 그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쇼핑몰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답변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네, 가능합니다. 데이터 수집 속도는 먼저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데이터 수집 속도는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수집 속도는 얼마나 빠르던 간에 인플라이 자체가 이제 호리존털리 스케일러블 하기 때문에 수집 속도가 매우 빠르다면 노드를 더 많이 넣어서 얼마나 수집 속도가 빠르던 간에 그 속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S3나 HDFS 같은 북한 저장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적당히 싼 걸 찾아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의 예를 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쇼핑몰의 예로는 이제
시간별로 사용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별로 사용자들이 어떤 웹사이트에서 어떤 부분을 클릭하고 있는지 그런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도의 유즈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아파치 드루이드를 이제 자체 구축해서 운영하다가 인플라이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에 드루이드 시스템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인플라이의 코어 엔진이 이제 드루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플라이의 드루이드는 아파치 드루이드를 확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치 드루이드가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인플라이 드루이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미 아파치 드루이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메타데이터 저장소나 딥스토리지 저장소의 변경 없이 그냥 시스템만 새로 설치해서 바로 띄우면 아마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안 해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드루이드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인플라이로 이제 변경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니징하는 인플라이 매니저라던가 성능을 모니터링을 하는 인플라이 클래러티라던가 아니면 시각화 툴인 인플라이 피봇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른 기능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서포트도 지원을 하고 이제 커스터머 석세스라고 해서 이제 구축하는 것도 도움을 드리고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저희 쪽 서포트 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을 운영을 하시는데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치 드루이드로 먼저 사용을 하시다가 인플라이로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제 인플라이로 이제 옮겨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기존 드루이드 사용하는 거랑 이제 인플라이랑 이렇게 드루이드 자체는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파치 드루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매뉴얼로 했던 그런 모든 작업들이 이제 저희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오픈소스다 보니까 릴리즈가 6개월에 한 번씩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릴리즈가 된다는 이런 이제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파치 드루이드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저희가 인플라이로 얼마나 더 최적화를 할 수 있고 얼마나 더 좋은 기능으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데 문제없게 지원할 수 있는지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금, 과금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상관없이 데이터 양에 대한 과금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라이센스에 대한 과금은 이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것인지,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새로 하루마다 이제 발생된 1일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쿼리 속도가 이제 1초 미만을 원하시는지, 2초 미만, 3초 미만 해서 이제 쿼리 속도랑 동시 사용자 수가 몇 명이 되실 건지 해서 이런 다양한 이제 책정 책정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상황에 맞게 저희가 라이센스를 이제 책정을 하고,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징에 관한 것들도 이제 저희한테 나중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라이센스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세서 아워 단위로, 라이센스를 과금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웨비나 끝나고 따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지은님 멀리서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플라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드루이드부터 인플라이까지 각각 비디오로 드루이드 유니버시티라든지 인플라이 기존 웨비나라든지 유즈 케이스 데모 등 해가지고 자료들 많이 있고요. 고객 사례들도 자료 많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에서 또 인플라이도 무료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로 다운로드 하셔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인플라이 클라우드 신청하셔서 클라우드에서도 트라이얼 해보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혹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약간 어렵다 하시면 이제 저희 엔지니어가 이제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거고요. 혹시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매월 이제 핸즈온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2주 전에 등록이 가능한데 지금 9월달 거는 이미 지났고 10월달 거는 이제 10월 말에 예정을 하고 있어서 그 2주 전쯤에 이제 등록이 가능해서 오늘은 알려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관련된 정보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고, 혹시 인플라이나 아니면 뭐 저희 제품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